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탈중국 가속화하는 미국 기업, 그런데 왜 테슬라는 중국에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93%가 탈중국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 내 공급망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급망 이전이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 업체인 QIMA가 지난 7월달 전 세계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 기업의 93%가 중국 내 공급망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93%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지금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급망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공급망을 깨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계획은 약간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거의 대부분 정당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면 되겠죠. 이 결과는 중국 내 공급망 이전을 원한다고 답한 중국 기업들이 절반 이하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라는 거죠. 유럽 기업에서는 2분의 1 이하가 중국 내 공급망을 이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93%나 100%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100%는 물론 될 수 없기 때문에 93%가 중국 내 공급망을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테슬라는 안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안 들어가고, 오늘 주제인 테슬라 이야기는 뒤에가 빠져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전을 원할까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강력한 글로벌 생산 기지이죠. 그러나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올해 3대 생산기지를 묻는 항목에 중국을 포함시킨 응답자는 75% 정도였죠. 작년에를 보면 96%,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응답자가 중국이 세계 3대 생산기지다라고 말한 거에 비하면 4분의 1가량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꼽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베트남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과 미국 기업의 약 40%가 이전 대상국에 베트남을 지금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도 아웃소싱 유망국으로 거론이 됐고, 그 외 중남미도 대상이 됐는데, 특히 멕시코가 그 대상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가 올라가게 된 것은, 이 멕시코가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미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미국과 무관세 동맹,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멕시코로 움직인다. 그리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인기에 대해서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한동안 터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왜 아니냐면 터키라는 그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의 딱 중심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터키가 지금 유럽연합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를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가 지금 판단이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다 따먹기 위해서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의 과실을 중국에 넘기지 않고 미국이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에요. 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 중공의 지식
재산 탈취, 기술 이전 강요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삼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공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아웃소싱 전략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고 탈중국 추세에 가속이 붙었다고 보고서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주된 의제도 탈중국입니다. 자, 왜 주요 의제가 됐냐면 바이든도 그리고 트럼프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더 강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집권 2기가 된다면 핵심 의제로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지금 꼽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되찾아오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제약,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 100% 세금을 공제해주는 공약을 이번에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바이든 선거 캠프는 공급 미국, 서플라이 아메리카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자는 기치 아래 Made in all of America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다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했을까? 미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을 하지 못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창업의 일단 귀재이죠. 창업의 귀재인데 대표적으로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창업하고 경쟁사 컴피니티를 인수하여 향후 페이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페이팔은 이베이에 매각이 되는데 이 이베이에 매각을 하면서 그 2002년 6월 달에 민간 우주항공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우주 개발도 실시하고 또 테슬라에 투자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특히 2020년 7월 21일 이 날짜를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첫 군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스페이스 X의 펠컨 로켓에 실려 발사가 돼서 성공했죠. 자, 이 아나시스 2호는 우리 군이 2014년도에 록히드 마틴사와 F-35A 전투기 45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으로 받은 위성입니다. 우리나라가 F-35A를 40도 구매할 테니 너희들은 군사위성을 만들어줘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록히드 마틴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소유권만 우리한테 넘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 부품, 통신장비 이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미국에서 다 끄집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사위성에 통한 그런 정보들은 다 미국에서 100%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버스사가 유로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특별히 중요한 부품은 록히드 마틴사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2003년도에 창업이 됐고 2004년도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8월달 당시에 이사 회장이었는데 투자자였으니까 이사 회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인 마틴 에버하드를 아예 해고를 시켜버려요. 해고를 시키고 스스로가 CEO가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라는 그런 계획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세계 전 지역에 위성을 띄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테슬라가 왜 중국으로 갔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왜 중국으로 갔을까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기술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자, 전기 자동차가 한참 유행을 했어요. 중국에서 유행했을 때 테슬라가 들어가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의 생태계를 깨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해외 기업으로서는 특이하게 중국 최초로 100% 지분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했어요. 말하자면 중국 공장은 테슬라의 100% 자회사입니다. 자, 이번에 현대가 상용차가 있죠. 스촨현대라고. 스촨현대가 됐는데 이게 100%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용차를 넣으면서 수소자동차의 생태계를 거기에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 거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된 것인데, 자,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가 얻는 이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 중국에 내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돈을 미국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순수 이득은 전부 다 주주가 누구다?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 회사가 중국의 전기자동차의 생태계를 깨버리려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테슬라의 중국 진출에 인해서 다른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자, 비아드라고 불리는 BYD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비아드랑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이전에는 꽤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이 테슬라가 어디 회사에 전기 배터리를 많이 썼냐면 제일 처음엔 파나소닉, 두 번째는 LG화학, 지금은 CATL 걸 쓴다고 하지만 CATL 거보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LG화학의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 이득이 어디로 많이 가요? 일본이나 한국 이쪽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순수 이득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테슬라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대 중국차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중간에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보조금 정책이 가격으로 잘라버리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내림으로써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죠.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제조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부품의 30%는 중국산이고 70%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0%로 중국산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100%가 어디냐? 외국계 자회사의 물품을 받아서 100%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 변환 정책 이후에도 베이징에 위치한 테슬라 전 시장에는 여전히 고객이 긴 줄이 대기하는 풍경이 지금 보이게 됐었죠. 자, 지금 보면 중국의 주요 전기차 경쟁 모델,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3, 비아드, 웨어라이, 샤오펑, 광조 자동차, 특히 비아드가 잘 나갔었는데 비아드가 꼬라박게 됐죠. 현재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타도가 목표입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크게 테슬라 대 테슬라 경쟁 상대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테슬라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브랜드 파워 면에서나 그리고 국산화율, 중국산 부품 사용이나 이 전략이 더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 중국 통화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델 3 부품 가운데 30%가 현재는 중국산이다. 7월까지는 70%, 그리고 올 말까지는 100%까지 지금 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중국산화는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류 비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 전기차 자동차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장은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테슬라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임밸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기술력 안 인정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쓰고 있는 내수화된 자동차 배터리는 LG전자의 배터리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경쟁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경쟁해야 된다?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3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47,000대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1만 160대. 말하자면 4분의 1가량을 테슬라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판매량의 21.6%에 달하는 수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중국화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을 만드는 그것도 인도로 이동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만은 중국에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정책을 바꿔서 100% 자회사가 가능하고 전부 다 아니면 80% 90% 자회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은 만약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